자, 볼게요. 자, 지난주에 무슨 파를 배웠어요? 훈구파는 굳이 얘기하면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슨 도전 계열이에요? 정도전. 고려왕조 멸망시킨 급진파 신진 사대부죠. 그런데 자, 성종 때 훈구파가 10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더니 무슨 문이 됐어요? 고인물이 됐죠. 그래서 성종 때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지방에 있던 열밭 무슨 힘을 불러들여요? 사림. 그러면 사림은 누구 계열이야? 고려 왕조한테 충성하다가 죽은 정몽주 계열이죠. 끝까지 고려 왕조 충성하느라고 조선 세워졌지만 100년 동안 과거 시험도 안 보고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사림들은 중앙에 올라간 게 아니라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향촌에 있었죠. 그런데 100년쯤 충성했으니까 충성 다 했잖아요. 그래서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성종이 누구를 등용해요? 사림을 본격적으로 등용을 한다. 그러면 사림들을 불러다가 주로 세 군데 관청에다가 앉혔죠. 이 세 가지 관청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무슨 사라 불러요? 삼사. 왜 삼사에 앉혔어요? 요 삼사는 무슨 직이야? 언관직이죠. 말로써 왕이나 훈구파를 견제할 수가 있잖아. 첫 번째가 바로 성종 때 만든 무슨 관이 있어요? 홍문관. 여기서는 무슨 연을 해요? 경전 연구를 하면서 임금이나 훈구파를 깔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임금이나 훈구파가 잘못하면 간언한다. 간쟁한다. 무슨 원? 사간원. 또 하나, 비스무리한 거. 무슨 부? 사헌부. 여기에 앉아서 사림들이 훈구파를 견제했다. 그러다가 무슨 군이 등장해요? 김군이야, 연산군이야? 연산군 때부터 이제 왕이랑 누구랑 손을 잡아요? 훈구파랑 손을 잡고 사림들을 마구마구 죽이기 시작하자. 이거 우리가 사림들이 엄청나게 훈구파한테 화를 당했다. 무슨 화? 사화. 그래서 외울 건 없고 연산군 때 2번 사화가 나와요. 무호사화. 그 다음에 각자사화. 그 다음에 중종 때 무슨 사화? 기묘사화. 영종 때 을사사화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외워야 됐거든요. 그럴 거 없어요. 20문제 중에 조선 2개 나와요. 사화를 물어보진 않을 거란 말이야. 왜 이렇게 웃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디가 웃겼어? 계속 해줄게. 잘 안 웃는 학생인데 막 갑자기 웃어. 뭐 어디가 웃겼어? 말 안 해? 내가 가야 되겠네, 이제. 막 수업하는데 저 맨 뒤에서 갑자기 막 손 흔들고 웃는 거야. 지금 웃다가 울어. 봐봐. 카메라 돌려봐, 쟤한테. 볼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4번이나 사화를 당했으면은 훈구파가 전멸해야 되는데 사화를 당했지만 훈구파가 지방에 근거지가 있었죠. 따라해볼게요. 살인들은 향촌, 지방에다가 2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는 뭐냐? 공부하거나 제사 지내는 서원. 하나는 농민이나 농촌을 지배할 수 있는 무슨 약? 향약. 여기 답으로 나올 거라 했었죠. 그러면 살인들이 사화를 당해서 많이 죽거나 고향으로 쫓겨났지만 근거지가 있었죠. 뭐야? 서원과 향약으로 다시 재기해서 올라와서 훈구파가 싹 없어지고 갑자기 한 50년 있다가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뭐냐? 해보자. 선조라는 임금 때 바로 완전히 이제 무슨 파가 없어져요? 훈구파가 없어지고 오로지 여러분 누구만 남아요? 살인만 남죠. 그러면 4번이나 살인이 당했지만 훈구파가 지네끼리 싸우다가 자멸한 거야. 근데 살인들은 여러분 계속 많이 죽었지만 사람만 있으면 고향 가면은 뭐가 있었어? 서원이랑 무슨 약? 향약 가지고 다시 힘을 키워서 올라와서 짱을 잡은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런데 살인들은 50만 명인데 관직은 몇 개 안 되죠. 1년에 몇 명 뽑아요? 11명. 과거 시험이 3년에 한 번 보는데 가장 중요한 문과는 몇 명을 뽑아요? 33명이잖아. 그러면 사람은 많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이렇게 여러분 좀 파벌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살림들이 따라해보자. 갈라져요. 어떤 식으로? 자, 지난주 배웠어요. 맨 처음에 무슨 서로 갈라져요? 동서. 동서로 갈라졌다가 다시 동이 뭐로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서인, 남인, 북인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살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하는 정치를, 이게 답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어. 그 유명한 무슨 정치라 불러요? 붕당 정치. 무슨 정치? 붕당 정치. 아시죠? 그러면 지난주 여기까지 했을 거야. 자, 계속 하는 거야. 훈구파가 살림을 많이 죽인 사건은 살림이 화를 당했다. 무슨 화? 사화. 그런데 살림들이 서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라져가지고 여러 파벌을 만들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오늘날의 국회의원처럼 여당과 야당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정치했다. 우리가 그거를 10번 무슨 정치? 붕당 정치라고 배웠잖아. 살림 다시 요거만 기억해요.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표시가 있어요? 방위 표시가 있죠. 그럼 우리 서북 남서라 불러? 동서남북이라 불러? 동서남북이라 부르죠. 그러면 해보자. S. 살림은 맨 처음에 뭐로 갈라져요? 동서로 갈라졌다가 나중에 무슨 북으로? 남북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살림은 결국 서인, 남인, 북인으로 갈라진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아까 애기 왜 웃었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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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에도 좀 특이한 발음이 있지 않나? 한국인이 못하는? 뭐 배웠어. because 할 때 그즈인데, 우리도 원래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 있었는데, 나중에 없애버려서 몇 개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 외국 발음이. 내가 알기로는. 영어 잘해? 아프리카. 보자. 그럼 이제 재밌게 해볼게요. 자, 조선시대 관직 중에 이조 전랑이라는 한글 어려워요. 자,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요 이조는 무슨 처야? 인사처. 사람을 배치하는데 전랑이 뭐냐? 전랑이 이조 정랑이랑 이조 좌랑을 합해서 그냥 이조 전랑이라 부르면 돼요. 그냥 이건 외울 거 없어. 그냥 요즘으로 치면 몇 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높지 않죠? 딱 중간이죠. 그런데 요 이조 전랑이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바로 뭐냐? 3사의 관리를 따라해볼게요. 추천할 수 있는 3사의 관리 추천권이 있대요. 아니, 해볼게. 공무원들은 다 평등한데 해볼게. 내가 만안구청 7급 공무원이야.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친구 청와대 7급이야. 이 친구 국정원 7급이야. 야, 같은 7급이지만 파워는 누가 더 세겠어? 청와대 7급이 세겠지. 그러면 같은 7급이지만 그냥 관공서 7급보다는 청와대나 국정원 7급이 좀 더 권력이 세고 출세 코스라고 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바로 그런 데가 어디야? 3사야. 같은 공무원이지만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에 들어가면 나중에 못해도 차관까지는 해먹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요 이조전랑이라는 사람은 3사는 나이가 어려야 돼. 왜냐? 내가 예를 들면 60이야. 60이면 경험이 많겠지만 조금 자식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보수적이 되잖아. 오히려 20대에서 30대가 두려움이 없죠. 전화! 하고 개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젊은 애들을 주로 3사에 앉히니까 젊은 애는 젊은 애끼리 통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젊은 이조전랑하게 야! 패기 있고 왕도 눈치 안 보는 괄괄한하고 멋있는 애를 추천해라 해서 3사 추천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자기 후임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재밌게 해볼게. 반뚝 자르자. 요쪽은 그냥 하버드 대학, 한국을 해보자. 요쪽은 고대, 요쪽은 연대야. 그리고 고대는 충청도, 연대는 서울 애들이 많다고 쳐봐. 그런데 이 친구, 소고기 죽 친구가 어느 날 이조 전랑이 됐어. 그럼 이쪽이 뭐였지? 연대였지. 자, 그러면
연대 출신이 2조 전랑이 되는 순간 연대는 신난 거지. 당연히 여러분 자기 친구도 올라갈 거잖아. 그럼 이쪽에 고대는 약간 개팍치겠죠. 왜? 연대 출신이 2조 전랑이 됐으니까 3사나 자기 후영권은 다 연대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고대분들은 월받아가지고 좀 일을 갈겠지. 그다음 어떻게 또 고대가 되면은 계속 고대만 시키겠지. 그 연대가 여러분 빡치겠죠. 근데 마침 충청도 서울 대학도 고대 연대니까 대학이 틀리니까 배운 학문이 틀리지. 또 지역이 틀리니까 정치 관념이 틀리겠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동서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 답. 살인들이 맨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된 계기는 10번. 무슨 전랑 자리 때문에? 2조 전랑 때문에 동서로 갈리게 됐다. 10번. 2조 전랑.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무슨 전랑이야? 2조 전랑으로 살인이 동서로 갈렸다. 그럼 해볼게요. 이거는 재밌어요. 자, 해보자. 이 당시 한양이야. 서울이야. 서울 서쪽에 심의겸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살인이자 옛날에 외척이었어. 원래 집안이 훈구파였어. 그런데 이 사람은 성리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삼촌이 살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외척이고 훈구파인데 삼촌을 제거하고 살인을 도와준 사람이야. 그래서 수많은 살인들이 이 사람을 되게 존경하고 살인으로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서울의 동쪽에 김효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자, 이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신진살인이고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예요? 이황이란 분이야. 그런데 이 심의겸은 누구랑 친해요? 이랑 친해요. 해보자. 그런데 어느 날 김효겸이 무슨 전랑이 됐어요? 2조 전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심의겸이 각설하고 요 심의겸이 미안해 바보야. 김효원이라는 사람을 어떤 일 때문에 비판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삐졌어. 삐졌는데 여하튼 요 김효원이 2조 전랑이 됐어요. 그런데 심의겸 동생이 2조 전랑이 되려고 했더니 김효원이 복수해. 누구를까요? 심의겸 동생을 까. 왜? 심의겸이 자기 건드렸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야! 심의겸이나 심의겸 동생이나 옛날에 다 외척이었다. 외척을 따라해볼게요. 척신이라 불러요. 무슨 신? 척신. 옛날에 외척이니까 요 심의겸이랑 이 동생은 살인이 아니니까 2조 전랑을 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심의겸이랑 친한 사람들은 심의겸 집에 가서 막 응원하겠죠. 그래서 심의겸이랑 친한 사람들은 심의겸 집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인이라 부르고 김효원을 지지하면은 서울의 동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동인이 되는 거야. 되게 사소하죠. 근데 이거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무슨 전랑 가지고 싸움이 났다. 2조 전랑.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감정이 상해서 척신 정치를 청산하자. 이 문제가 된 거지. 그러면 심의겸의 친구들은 나이가 많은 기성살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뻔하다가 심의겸이 살려줬기 때문에 야, 젊은 애들아, 니네가 몰라서 그런데 옛날 사화가 많았어. 그런데 외척이었던 심의겸이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수백 명 죽었다. 그래서 심의겸이 비록 외척, 척신이지만 이 사람은 살인 맞다 라고 하는 거고 젊은 애들은 아니다. 저 새끼 척신이다 하고 까자라고 하다가 둘이 확 갈라진 게 바로 동인과 서인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다시 살인이 동서로 갈라지게 된 계기 가장 큰 거 무슨 전랑? 2조 전랑. 하나 더 척신 정치 문제. 뭐라고요? 척신이 누구예요? 외척 때문에 싸운 거죠. 자,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말만 몇 마디 하면은 지금 어렴풋이 살인이라는 게 좀 개념이 잡히죠? 안 잡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해볼게요. 해보자. 말 잘 들어는 님이. 자, 빨간 거 해볼게. 여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이 무슨 바다야? 서해 바다죠. 그러면 경기, 충청, 전라도 출신들을 뭐라 그래요? 서인. 서인. 특히 율곡이 고향이 경기도 파주야.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경기대. 그 다음에 뭐 충북대. 그 다음에 전남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경상도 아시죠? 경상도 분들인 동해바다죠. 경상도 분들은 그래서 그런지 무슨 인이야? 동인이야. 그러면 경상도는 누구의 제자야? 주로 이황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서울에서 동인 서이 갈라진 것도 참 교묘하죠. 서인은 주로 경기, 충청, 전라, 서쪽. 동인은 경상남북도 동인이 된 거야. 그러면 경상도에서 유명한 대학이 뭐가 있어요? 경북대, 대구대가 있죠. 그럼 물어보자. 어떤 사람이 경기대를 나왔어. 스승이 이야. 학문이랑 배웠기 때문에 정치관념이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경북대를 나왔어. 그럼 경기대랑 가리키는 게 틀리겠죠. 이렇게 붕당 정치는 이제 써볼게요. 자, 이제 이거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인과 동인이 갈라져서 하는 정치를 무슨 정치라 부른다? 붕당 정치. 그러면 붕당 정치는 학문적, 정치적 견해 때문에 서로 헤쳐모여 한 거죠. 그러면 붕당 정치는 주로 뭐야? 맨 처음에 동인과 서인이 나눠졌죠. 왜 나눠졌어요? 계속 하는 거야. 무슨 전랑 때문에? 이조 전랑과 외척, 척신정치, 청신문화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거죠. 그러면 이 붕당 정치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봐봐. 예를 들면 어느 날 동인이 정권을 잡았어. 그런데 동인이 권력이 있다고 서인을 죽이면 안 돼. 같이 정치해야 돼. 마찬가지야.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고 동인을 죽이면 안 돼. 항상 같이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붕당 정치의 좋은 점이 뭐냐? 따라해볼게. 바로 무슨 존을 한다? 공존을 한다. 야, 서양이나 다른 나라 봐봐. 내가 권력 잡으면 반대파 다 죽여버리잖아. 이 당시 500년 전에는. 그런데 우리의 붕당 정치는 제일 멋있는 거. 내가 힘이 세도 절대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같이 권력을 잡는다. 그리고 싸우더라도 뭐냐? 뭐 가지고 싸우느냐? 따라해볼게요. 공론 가지고 싸운대요. 공론이 뭐냐? 개인 감정이 아니라 동인은 군대를 키우자. 서인은 아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군대를 키우기보다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자. 둘 다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나라의 공적인 정치 가지고 싸우는 거지 개인 감정으로 안 싸워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하느냐? 상호 잘못하면 비판하고 상호 견제해서 정치에 뭐를 잡는 역할을 해요? 균형을 잡아요. 즉 동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서인이 어떻게 해요? 언간치한테 막 뭐라 그래가지고 권력을 내놓거나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담하건대 50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정치는 바로 조선의 무슨 정치? 붕당 정치. 니네 혹시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플랑크톤이야? 플라톤이야? 플라톤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서양 그 철학계의 최고잖아. 이 플라톤이 뭐라 그랬느냐? 민주주의를 싫어했어. 왜? 똑똑한 사람 하나, 멍청한 새끼 10명이면 중호 정치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 플라톤이 원하기를 아주 인격적이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철학자들이 정치해야 된다. 철인 정치를 강조했거든요. 서양에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만약 플라톤이 살아서 봤으면 조선의 붕당 정치를 아마 철인 정치 비슷하게 봤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왜? 니네 봐봐. 일단 저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6살 때부터 30까지 끝까지 수십 년을 공부해야 되지. 철학을, 성리학을. 게다가 관리가 됐어도 계속 공부해야 돼. 왜? 왕이랑 신하랑 맨날 무슨 년 해요? 경연하잖아, 여러분. 그러면 다른 나라는 사무라이나 기사나 막 무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치면 여러분 수십 년을 공부한 학자들이 정치하는 게 바로 무슨 정치? 붕당 정치가 되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알았죠? 자, 지울게요. 재밌지?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지워보자. 그래서 해보자. 붕당 정치는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림이 헤쳐 모였다. 어떤 것 때문에? 이조 전랑과 무슨 정치 문제? 척신 정치, 청산 문제로. 그래서 맨 처음에
동과 서로 갈렸다. 동은 동쪽이죠. 경상도 분들. 서는 서쪽이죠. 경기, 충청, 전라. 근데 이 분당 정치는 굉장히 세련돼 있죠. 한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절대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되죠. 오전이야, 공전이야. 공전했다. 또 싸우더라도 주먹 다짐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무슨 론? 공론. 나라의 정책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서 상호 비판하고 견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세련된 정치를 했다. 그런데 또 하나. 동서로 갈렸다가 또 나중에 동인이 따라볼게요. 남인과 뭐로 갈려요? 북인으로 갈려요. 그럼 재밌게 해보자. 이거 예를 든 거야, 얘. 이거는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경상도 있죠. 그 여기가 무슨 북도? 경상북도가 있고 경상남도가 있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이 무슨 대? 부산대. 경상북도는 다 알다시피 무슨 대? 경북대죠. 니네 그거 아니야? 부산이랑 대구랑 사투리 틀린 거 알아요? 얘기한 적 있나 내가? 손 들어봐. 부산. 부모님이나 자기 부모님 부산. 대구. 대구 해볼게. 자, KBS야. 부산은 좀 사투리가 이쁘더라. KBS. 발음이 이렇게 악센트가 뒤에 있대. 다시 부산. KBS. 그러면 대구. KBS. 내가 대학 다닐 때 부산 후배가 있길래 물어봤어. 야, 부산이랑 대구랑 사투리가 틀렸더니 걔가 딱 그때 해준 거야. 오빠 잘 들어요? 응. 부산은 KBS, 대구는 KBS 그런데. 근데 웃긴 건 뭐냐? 부산, 경주, 울산, 포항 다 사투리가 틀리대. 바로 지척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뭐야? 여기 대치동이랑 저기 성북구랑 말이 틀린 거야. 말도 안 되지. 여기 나 안양에서 왔잖아. 고향 집이 안양이잖아. 뭐 과천도 있을 거잖아. 안양, 과천, 의왕 붙어 있거든. 근데 사투리가 쓰는 거야. 딱 들으면 안양이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를 든 거야. 요 북도에 자 브렉퍼스트 조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식. 이분이 성리학자인데 이 북인 중에 조식의 미안해 동인 중에 브렉퍼스트 조식의 제자들은 북인이 되고 남인의 이황 할아버지의 제자는 남인이 돼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볼게. 동쪽이니까 경상도지. 경상도인데 조식 할아버지는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총장이고 이황 할아버지는 무슨 대 총장이야. 부산대 총장인데 어떤 일 설명하자면 길어. 그냥 해볼게. 니네 그 삼위인곡, 성미인곡 들어본 적 있죠? 정철이라고 알죠? 지금 살아계시지. 영어도 하잖아. 정철 어학원. 그런데 이분 대단해. 옛날에 한자 하다가 지금은 영어로 떴잖아. 정철.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이거 적지 마. 어떤 애 적고 있어. 정철. 지금은 뭔지 알지 말고. 내가 제일 황당한 게 어떤 여학생이 한 10년 됐나 봐. 우연히 노트를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 농담한 거를 별표까지 해가지고 진지하게 적어놓은 거야. 이런 식이야. 막 붕당 정치하다가 이렇게 뭐지? 물음표 해놓고선 소고기 죽 하고 쏘는 거야. 얘랑 농담한 건데 진짜인 줄 알고. 자, 볼게요. 재민이는 없네. 재민이는 없어요. 재민이는 없네. 내가 이마에 뭐가 났거든, 이거? 안 없어지나? 났어, 지금. 났어요.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응? 모기? 볼게요. 그거 키우자. 그거 뭐지? 방향제라 그러나?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빨간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여기 뭐,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홈매트. 맞나? 뭐라 그래? 너 모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자? 선풍기 들어나? 그거 모기 안 달라붙니? 바람. 너 어떻게 자? 모기. 선풍기 같은 거 써? 불기 넣어서 너는? 너는? 그냥 자? 먹으면 너 불교야? 잘 안 죽여 모기? 죽일 수 없어. 빨아 그러고 이것도 너 언니 어떻게 모기 있으면? 저는 제 창문 안 열어요. 아예 환기를 안 시켜?
그래도 가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는? 여는데 불 다 꺼. 아, 응? 모기가 없어? 어디 사는데? 어디 북극? 모기? 넌 어떻게 모기 있으면? 잠 못 자? 좋아서? 일로 와봐, 앉아봐. 내 얘기 들어봐, 이 새끼야. 내 피가 맛있어? 어? 아. 쌤도 모기가 물어요? 어이, 안 물어, 자. 피해가더라. 자꾸 미끄러지더라고. 아, 그게 아니라 담배 때문에 담배 안 펴나. 야, 담배 끊은 지가, 야, 벌써 2시간 됐는데. 응? 이 담배는 진짜 안 피는 게 좋은 것 같아. 담배는. 진짜로. 담배 피지 말고 차라리 술을 먹어, 술. 야, 적당한 술은 괜찮잖아. 와인 좋아해요? 소주 좋아해요? 그냥, 자, 보자. 우리 친구 재밌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다시 해보자. 그러면 이제 살인들이 맨 처음에 뭘로 갈라졌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죠. 외우게 해주는 거야. 무슨 전랑 때문에? 이조 전란, 척신정치, 청사문제. 그러다가 나중에 동인이 경상도죠? 경상북도 북인과 뭐로 갈라져요? 남인으로 갈라지는 거죠. 누가 남았어요? 서인, 남인, 북인이야. 그러면 서인은 주로 누구의 제자야? 율곡, 이. 남인은 무슨 황? 이황. 그 다음에 북인은 브렉퍼스트. 뭐라고? 조식. 이황, 조식 먹어라. 이황, 브렉퍼스트. 알겠죠? 그러면 요 셋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하는 정치를 지금 우리가 무슨 정치로 배운 거예요? 분당 정치. 알았죠, 여러분? 이제 안 잊어먹겠지? 그쵸? 나올 확률 30%. 그래봐야 6개 중에 조선시대 2개 나오죠. 그러니까 뭐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상식이야. 알았어요? 상식이야. 자, 그러면 잘 보자. 내가 아버님이나 어머님 대다수 운전을 하실 거야. 근데 인생이 그래. 나는 내가 장담하건데 사람들이 내 차 타면 그래. 무슨 70 먹은 할아버지 같아, 운전이. 왜? 절대 과속을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은 누가 선배가 그래. 너 사고 난 적 있냐? 왜?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어디 가면 차를 넓게 뛰진 않잖아. 난 고속도로에서 항상 100m 이상 뛰어. 뛰고 그냥 천천히 가. 100m나 90km로 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근데 그 성격이 이제 습관이 들었거든. 근데 방어 운전해 되게. 저 방어 운전하는데 사고를 6번인가 크게 당했어. 한 번은 덤프트럭이 받고, 한 번은 버스가 받고, 한 번은 새벽에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에서 이만한 노란 파란 통 알죠? 파란 통 수십 개가 떨어지는 거야. 100km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농담이 아니라 하나라도 부딪히면 죽는 거잖아. 시속 100km니까.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통이 약간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 떨어지자마자 옆으로 튀기는 거야. 그것도 있고 양대사거리 알지? 어디 가고 있는데 갑자기 푹 그래. 70 먹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제네시스를 옆으로 정통으로 박아버린 거야. 그거는 반파됐어. 나도 죽을 뻔하니까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 느낀 게 뭐냐? 내가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운전을 한 15년을 하면서 내가 낸 적은 없고 다 당한 거야. 그 이유는 뭐야?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와서 박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해볼게요. 이거 좀 약간 엉뚱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에서 조선에서 무슨 정치로, 분당 정치로 세련된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좀 불쌍해요. 일본은요 1467년부터 1590년 약 몇 년간, 거의 한 120년간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전국이 300개로 쪼개져 가지고 매일마다 싸우는 무슨 시대였어? 전국시대. 장난 아니죠? 이때 우리에게는 쳐죽일 놈, 일본에서는 인기가 짱인 사람이 등장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통이?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드디어 1590년에 전국시대를 통일을 해. 일본의 평화가 왔죠. 근데 문제가 터졌어. 일본의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그러죠. 100만 명의 사무라이가 평화가 오니까 좋긴 좋은데 실업자가 된 거야. 사무라이는 뭐야? 싸워서 약탈하고 전쟁에 이겨서 땅을 뺏어야 되는데
전쟁이 없잖아. 그러니까 토요토미가 왔더니 나에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0만 명의 프로페셔널 군대가 있지. 또 하나 서양식 조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 게다가 배도 많지. 게다가 이 당시 돈이 은이거든. 은도 많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목적이 있었어요. 조선은 그냥 내 거고 만주도 그냥 내 거고 명나라 먹고 끝이 아니야. 인도까지 먹겠다가 목적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헛된 야망은 아니야. 누구만 아니었으면, 이순신만 아니었으면, 운만 있었으면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2만 명 가지고 조선을 쳐들어오자. 바로 무슨 외란, 임진왜란을 이제 해볼게. 이거 상식이죠? 자, 해볼게. 재밌어. 이거는 좀 스토리가 있어요. 자, 보자. 1592년에 드디어 임진년에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2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원래 세종대왕 때 군사가 30만 있었거든. 만약에 세종대왕 때 쳐들어왔으면 우리가 금방 이겼을 거야. 근데 세종대왕 이후에 국방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정말 싸울 수 있는 군대가 3만에서 4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임난 터지자마자 조선의 관군은 만나면 반갑다고 썰려요. 썰리고 막 하루 만에 부산 점령당하고 임금은 여기 막 다 뺏기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의주로 도망가고 한 내가 보기엔 보름이면 나라 망하는 거야. 이때 뭐가 등장하느냐? 첫째, 양반들이 지방에서 무슨 병을 조직해요? 의병을 조직하죠. 농민들 모아다가 고릴라전이야, 게릴라전이야. 게릴라전을 하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 2명 해볼게요. 홍해장군 곽재우와 조헌이라는 양반들이 은퇴한 양반들인데 동네에서 농민이랑 자기 친척 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들 막 습격하고 죽이는 거야. 의병. 게다가 내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 승병. 스님들이 해볼게요. 사명대사. 그 다음에 그의 스승인 서산대사. 이 두 분들이 스님들을 엄청 모아다가 싸우는데 내가 알기로는 의병보다 승병이 더 잘 싸웠대요. 왜냐? 스님들, 저때 스님들 산속에서 매일마다 연불 하시고 막 무술했지. 맞잖아, 소림사처럼. 그리고 결혼도 안 하셨지. 야, 만약에 내가 처자식 있으면 싸울 때 조금 몸살이잖아. 근데 처자식도 몸살일 것도 없지. 또 고기도 못 드시지. 한 빡치잖아. 그냥, 나 불교야. 그래서 스님들이 내가 알기로는 의병도 잘 싸웠지만 승병들이 그렇게 잘 싸웠대. 내가 지금도 그 얘기 들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군기, 가장 상명하복이 잘 되는 군대가 해병대라 그러지. 그러면 군대가 잘 싸우는 이유가 뭐냐? 총칼이 막 와도 내 고참이 진격하면 진격해야 돼. 그걸 제일 잘하는 게 해병대래. 그만큼 센 거잖아. 근데 어떤 해병대 출신이 스님이 됐대. 그분이 하는 말. 해병대는 저리 가라래. 스님들이 더 빡세대. 왜? 해병대는 3년 가면 제대하지만 스님은 죽을 때까지 스승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그 유명한 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랑 해군을 키워서 봐봐. 부산 앞바다에 요번에 영화 나오죠? 한산도 대첩은 우리 한국 사람이 꼭 알아야 돼요. 자, 부산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배 500척을 다 그냥 불태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자. 한산도 대첩으로 첫째, 일본군의 배가 씨가 말랐죠. 그리고 서해와 남해를 일본이 마음 놓고 못 다녀요. 왜냐? 재수없게 이순신에게 걸리면 바다에서 수장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일본 나고야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그 나고야에 또 몇십만 명이 있었어. 그러면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계속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총 보내고 쌀 보내고 일본 군사 보내서 30만 더 보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바다가 딱 막혀있으니까 일본이 여러분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야사가 있어. 야사야. 토요토미가 야,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조선에 가서 30만 명을 데려가서 조선을 정복하겠다. 아까 신하들이 말리니까 막 계속 간다니까 어느 사무라이가 딱 한마디 했대. 저기 가시는 건 좋은데요. 근데 뭐 가다가
이순신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니까는 도요토미가 안 가서 안 갔대요. 그런 야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또 다행히 봐봐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봐봐. 우리 조선이 신나게 싸울 때 여러분 여기가 중국의 무슨 나라야? 명나라죠. 그러면 형식상 명나라가 왕이고 형식상 우리 조선이 명나라의 뭐야? 신하야. 이거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 불러요? 4대 관계라 불러요. 즉 사모하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사모하다가 무슨 관계? 4대 관계야. 그러면 조선과 명은 10번 해볼게요. 무슨 관계였다? 4대 관계인데 이 앞에 써볼게요. 실리적 4대 관계야. 해볼게 봐봐. 봐봐요. 이 4대주의, 이거 우리가 4대 관계 내지는 니네 4대주의라고 들어본 적 있죠? 꼭 나쁜 게 아니다. 해보자. 일단 조선 왕이 명나라를 황제라고 부르면 명나라는 조선 왕이 자기 신하가 되는 거죠. 여기 무슨 관계야? 4대주의인데 단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갑자기 쳐들어오면 맞짱을 쪄요. 대신에 우리 뭐라 하느냐? 명나라한테 황제라고 부르고 3년에 한 번씩 봐봐. 재밌어 이거. 조선의 인삼을 100억어치 갖다 바쳐. 황제니까. 그럼 황제는 인삼으로 100억 받은 다음에 그래도 내 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5배 500억어치 도자기, 비단, 차, 책을 주는 거야. 그거 생각해봐. 내가 얘한테 그냥 형 그러고 10,000원 줬더니 동생아 그러고 50만 원 줘봐. 남는 장사죠 여러분. 그리고 딱 때리려고 그러고 왜 때려 씨발 그러면 못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맨 처음에는 황당한 거야. 병신이다. 왜? 100억 줬더니 500억을 주는 거야. 그런데 원래는 3년마다 한 번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돈맛을 봤잖아. 또 갔어. 또 갔으니까 명나라가 야 돈 나가잖아. 근데 얘기할 수는 없고 뭔데 뭘 또 왔어. 3년마다 가니까 아니에요 오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가 가시하고 또 500억을 줬어. 또 조선이 야 이 새끼들 가면 돈 주려고 또 간 거야 2달 만에. 그 명나라가 왜 왔냐 했더니 아니 그 명나라 황제 생일이라면요. 아니 지난달에 왔잖아. 그리고 아 생일인데 어떻게 안 와요? 그러고 이번에 200억을 줘. 그럼 어떻게 해? 1,000억 줘야 되겠지. 그래서 갔어. 다음 달 또 가. 왜? 왕자 생일이라며. 그러니까 명나라가 멘붕인 거야. 그래서 달래. 알았어. 그럼 3년이 아니라 딱 1년에 한 번 하나.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게 된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실리적 무슨 주의? 4대주의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재밌지? 됐어. 그런데 명나라가 봤더니 문제야. 조선이 지면 도요토미가 노리는 건 어디야? 명나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선이 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가 5만 명을 보내줘가지고 임난중에 조선 군대랑 명나라랑 연합해가지고 따라해볼게요. 무슨 연합군이 돼요?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져서 마침 이제 명나라가 대포를 가져오거든. 그래서 일본에게 뺏겼던 무슨 성도? 평안성도 탈환하고 잘 나가고 있다가 또 우리가 한번 져요. 지다 보니까 갑자기 일본이랑 명나라가 야 잠깐만 우리 싸우지 말고 놀라지 마. 무려 몇 년간 3년간 조선에서 명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그만두자. 무슨 협상이 벌어져요? 강화협상이 벌어지는데 하나 웃긴 얘기. 이때 조선의 왕이었던 무슨 조는 선조는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니네 선조란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되게 똑똑해. 야 거슬러 올라가 봐. 고려말 때 신진 무인이었던 이성계가 왜구 물리치고 홍건종 물리쳐서 인기 많아져가지고 조선을 세웠죠. 그러면 임난이 터졌을 때 선조는 도망쳤지만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죠. 그러면 전쟁 끝나면 이순신에게 권력을 주고 인기가 많으니까 자기 좀 불안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순신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웬일이니? 강화협상이 결렬되고 이순신을 모함해서 원균이란 장군이 해볼게요. 배 300척. 와, 배 300척. 군사 대략 4만 명.
이순신이 키워놓은 군대인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최강의 부대야. 근데 이순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 애들이 자 7,000량 전투에서 300척 파이어 35,000명 전멸 원균 전멸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해랑 남해가 뻥 뚫린 거야. 나라 망하기 직전이야. 이때 막 선조가 울면서 이순신은 다시 보냈더니 배는 300척 중에 몇 척? 12척이 남았죠.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선조가 편지 써. 순신아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12척 가지고 싸울 수 없으니 권율한테 가서 거기로 합류하거라.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멋있는 글을 쓰죠.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나이다. 이거 보고 선조가 개빡쳐요. 왜냐? 글을 잘 분석해봐. 딱 표면적으로는 이거지만 여기 앞에 뭐가 숨겨져 있잖아. 야, 이 새끼야. 400척이었다가 너 때문에 12척이 됐지만 내가 해볼게.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아니, 선조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응? 전하, 신에게, 이게 무서워. 아직도. 너 때문에 아직도. 반어법이죠. 너 때문에 아직도 12척이 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척 가지고 정확히 133척을 명량하게 격파했죠. 무슨 대처? 명량대처.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다가 토요토미가 죽어서 일본이 이제 물러갈 때 이순신 장군에게 딜을 해요. 순신아,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야. 내가 잡은 포로랑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우리 그냥 갈게 싸우지 말자 했더니 이순신이 그래. 올 때는 그냥 왔는데 갈 때는 그냥 못 가 시방생이라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서 막 죽이다가 총알 딱 맞고 NO! 하고 돌아가시죠. 마지막 전투 노량대첩. 뭐라고요? 노량대첩으로 이제 임난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임난 뭐 나오면 어렵게는 안 나오겠죠.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볼게.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참 웃기긴 해. 같은 시대에 이순신이 태어난다는 건 정말 걔에게는 운이 없는 거야. 해보자. 내가 하나 연구 좀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이 좀 따라야 돼.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재밌게 볼게요.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랑 그 후손들이 먹은 땅이 요 정도야. 장난 아니죠. 그런데 징기스칸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군사가 10만도 안 됐어. 그냥 중간쯤에 10만 된 거야. 징기스칸이 10만 정도 됐어. 10만. 딱 징기스칸이 여기 몽골 초원에 딱 짱이 됐을 때가 자기네 몽골 초원 딱 통일했을 때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토요토미는요. 봐봐. 토요토미는 100년 동안 싸운 전 세계 최강의 무사부대를 어림잡아도 여러분 농민까지 하면 100만 명은 가지고 있고요. 해볼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보다 서양에 있는 모든 조총을 합친 것보다 일본이 많았대. 다시 유럽에 있는 조총보다 일본 조총이 더 많았대. 지금은 국제 돈이 달러죠. 이 당시에는 실버, 은이었거든요. 근데 토요토미가 전 세계에서 은이 두 번째로 많았어. 전 세계 은 매장량 2위가 일본이었어요. 그러면 포르투갈이랑 스페인한테 무한으로 조총과 대포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선만 딱 먹었으면 조선에서 1년 쉬면서 조선 사람들도 한 20만 명 또 군대로 데려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주 먹은 다음에 기병애들 한 20만 명 데려가겠지. 그럼 중국 먹은 다음에 니올산스 100만 명 인도로 운이 좋았으면.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이순신 때문에 하고 이제 끝나버린 거야.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